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삼성전자 반도체 실패 원인이 뭔가, 그래서 소제목으로 관료주의에 지쳐 떠나는 엔지니어들, 이런 글이 나와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인재 유출 및 조직 실패,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유명한 S급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직에 이렇게 녹아들지 못하고 1년 아니면 2년 안에 이렇게 다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소식입니다. 현재 P4 페이지 3는 마무리 공사 중이고, P4 페이지 4는 공사는 작업 지시서는 내려왔고, 공식적으로 11월 착공인데 9월에 선공사 당겨서 할 수 있는 품목부터 작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3년입니다. 10나노 4세대 원A D램이죠. DDR5 D램의 경우 설계 문제가 있다는 R&D 조직의 우려를 무시하고 양산을 감행을 했어요. 이게 경영진의 판단이죠. 이게 화근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삼성전자의 원A 공정 DDR5 D램은 인텔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용산 전자상가에서 DDR5가 크레임이 걸리고 반품이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분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원해인재 공정에 D램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원B D램에도 이어졌다는 얘기죠. 고치지 않고 설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원B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원B D램은 잊혀진 D램이에요. 결과적으로 해당 D램을 기반으로 한 HBM 사업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작년에 5월 달에 구원투수로 올려왔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주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료주의에 지쳐서 떠나가는 엔지니어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직이 공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삼무원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죠. 창의성이라든가 자율성이 억압된 조직 문화, R&D 조직과 소통 단절된 경영진, 성과주의. 왜냐하면 임원으로 계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자리 2, 3년 지키려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과제를 안 해요. 단기적으로 꿀을 빨고 빠지는 거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무리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미완성됐는데 이게 또 원A에서 DDR5로 들어갔다든가, 3나노 GAA도 마찬가지예요. 원A DDR5도 마찬가지고, 설 익은 걸 가지고, 특히나 이제 원A D램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EUV를 선제적으로 그냥 EUV로 하면 그 문제들이 덮고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인텔 등 고객사 검증 실패, 지금은 엔비디아의 엠콜 실패. 그래서 박사급 브레인들이 이탈을 한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HBM, 이런 아주 그냥 고급 두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SK,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거나 해외 기업에 이직한, 그래 삼성에서 박사급이라면 어디에다 뭐 국내 어떤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다 환영하니까요. 뒤늦게 수습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그 고위 임원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은 좀 그렇지만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입니다. 젠슨 왕도 그렇고 리사 수도 그렇고 다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삼성은 엔지니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없고 전부 다 재무통들,
소위 말하는 빈 카운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경영진의 무리한 양산 결정, 앞에 말씀드렸죠. 1A, DDR5. 그 다음에 또 3나노 GAA. 저는 여기 삼성이 여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 22년 6월 말에 3나노 GAA 나올 때 그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저기 TSMC한테 안 넘겨주려고 무리하게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조직은 설계 결함 가능성을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양산을 강행해버렸죠. 이게 가장 그 뼈아픈 실책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텔의 검증 실패, 지금은 엔비디아의 콜 통과 실패, 이러면서 그냥 SK 하이닉스는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DDR5, HBM까지 그냥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비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또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원비 디램은 잊혀진 디램이라니까요. SK 하이닉스처럼 아니면 마이크론처럼 원비 디램이 잘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원C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대역폭 HBM에서도 HBM3, 3E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2단 HBM3가 콜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뒤늦은 사후 대응과 내부 갈등, R&D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데 이 안에 내부적인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남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영진의 판단이 뒤늦게 바뀌어서 재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시장 주도권은 이미 경쟁사에 넘어갔고 전영현 부회장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핵심 인재들은 다수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삼성전자는 탑다운 구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 누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요즘은 밑에서 가장 하부 조직이 거기서 개발을 담당하는 그 연구원들이 위로 이렇게 보고 가는 이런 그 상향식 구조가 돼야 되는데 탑다운이 위에서 그냥 내려 누르면 끝인 거예요. 보수적인 R&D 운영. 그러니까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그냥 엔지니어가 아닌 재무통들이 위에서 탑다운 밑으로 그냥 내려 눌러버리는 그런 결정, 의사 결정권이 윗선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위 조직들은 이 의견이 다 묵살되는 거예요. 심지어 잘 알다시피 밑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은 밑에는 반드시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이고 하다 보니까 영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그냥 그 보고서를 다 묵살한다는 거죠. 다시 완전히 전문적인 보고서가 초등학생이 읽을 정도로 보고서가 그냥 묵살되니 그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겠냐는 얘기죠. 시장 대응력도 저하되고 R&D 중심의 경영, 민첩한 행정, 이게 SK입니다. 이게 지금 SK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엔지니어링 기반의 빠른 문제인식과 고객 대응을 해서 시장 요구에 민첩하게, 시장의 니즈가 가장 중요한데 삼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장 고객의 이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TTM이라고 하죠. 타임 투 마켓. 시장은 자꾸 멀리 달아나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옛날 그 버전의 지금 하고 있는 건 HBM3. HBM3는 아직까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지만 콜 통화를 아직 요원한 거죠. 인텔이라든 엔비디아 등 주고 고객사들의 기술 신뢰 관계가 약화됐죠. 인텔도 지금 장난 아니죠. 그렇지만 인텔에 뭐가 들어가요? DDR5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술 요구사항에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DR5나 HBM에서 잇따른 검증 실패로 해서 삼성 제품의 품질 신뢰도는 저하된 거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품질, 수율, 열관리에서 일관된 성과로 해서 고객사의 관계가 강화를 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패의 본질은 조직 시스템의 경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을 유연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진들이 밑에 연구원들을 유연하게 하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탑다운, 위에서보다 밑으로 그냥 찍어내리는 이런 거는 아니란 거죠. 경영 판단도 R&D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술 전략도 설계 교람을 이거를 감추고, 설계 교람이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죠.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실행 타이밍, 인력 관리, 대외 신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추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과제를 보면 R&D 중심의 이제 결정 구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지나가는데, 동탄 쪽에 있었던 인프라 총괄이 이제 고덕신도시 여기 평택 캠퍼스로 이전을 거의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증 중심의 이제 기술 전략 체계화라든가 조직 문화를 개혁을 해야죠. 기술 인력을 존중해야 되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DS 부분에 이제 그 부회장이었던 경계원 대표가 이제 카톡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캡처한 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브레인, 두뇌를 리텐션 및 신규 인재를 유치를 한다든가, HBM, DDR5 등 AI 수요 대응 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중장기 생존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그 방송을 했던 거 보면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상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대략 3조밖에 안 돼요. SK 하이닉스 16조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혁신적인 것을 일으키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생존 위협이라니까요. 지금은 SK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더합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27년 되면은 대만, 싱가포르, 일본, 또 미국의 오하이오, 뉴욕주에서 팹이 다 완성되면 캐파가 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마이크론의 성장세가 무섭거든요. 3위한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R&D를 존중하고 창의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종합반도체 회사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고 패키징을 하고 파운드리하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지구상에 이런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부족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 부족? 그것보다 좀 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도약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생존도 지금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다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삼성전자를 걱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회복을 위한 준비가 있겠죠.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